여름의 서울은 숨 막힐 정도로 더웠지만 그날 밤은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마치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으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지훈과 제 아내 지영은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함께하는 모험을 기반으로 한 단단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경계를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몇 달 전 우리 친구 현수와 민지와의 캐주얼한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수년간 알고 지내며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웃음과 활기찬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약간 대담한 성격의 민지가 무심코 그들이 커플 교환을 경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결국 부부로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처음에 지영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영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주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그것이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뢰, 경계, 그리고 상호 탐험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항상 소중히 여겼던 가치였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디어는 우리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의 침묵은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지영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흥미롭다고 생각해. 저는 신중히 단어를 선택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어.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제는 요리하면서나 저녁 산책 중에 무작위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계, 두려움, 그리고 희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상호 존중과 개방적인 소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경험이어야 했고 결코 해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몇 주간의 깊은 고민 끝에 우리는 현수와 민지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구심과 기대에 대해 솔직했습니다. 그들은 이해심 있게 받아들였고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설명하며 모든 것이 우리의 속도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은 강남의 조용한 배서 정해졌습니다. 그 장소는 세련되고 은은한 조명 아래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는 분위기였습니다. 환경은 아늑했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도착했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어도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긴장감 어린 빛이 보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준비된 것 같아. 현수와 민지가 도착하자 분위기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따뜻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직장과 여행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점차 초기의 긴장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곳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기대감은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몇 잔의 소주를 마신 후 민지가 더 프라이빗한 장소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층에 있는 작은 라운지로 우리만을 위해 예약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편안한 소파와 부드러운 조명이 있는 더 친밀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우리는 짝을 지어 앉았지만 곧 대화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 욕망, 기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영의 모든 움직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해졌습니다. 다리를 꼬는 모습, 웃을 때의 목소리 톤, 부드러운 조명 아래 빛나는 그녀의 눈빛, 마치 그녀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늑한 라운지에 앉아 있는 동안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눈 모든 말, 모든 몸짓이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지와 현수는 세심하고 배려 깊게 대화를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게 이끌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화하며 우리의 기대와 불안감, 그리고 긴장을 풀기 위한 가벼운 웃음을 공유했을 뿐입니다.
당신들 정말 잘 어울려 보여요. 민지가 나와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톤에는 진심 어린, 거의 감탄하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 밤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우리의 관계는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 사이의 신뢰는 굳건했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현수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우리가 불편한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속도는 우리의 것이었죠.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의 말은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취약해질 수 있는 허락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판단 없이 우리의 불안을 인정할 수 있도록요. 나는 지영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말없이 소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고 싶다면 그것은 항상 함께여야 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것을 탐구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환상과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나와 지영 사이의 새로운 취약성의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탐구하지 못했던 측면을 재발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가장 외향적인 민지가 웃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당신들 두 사람, 첫 데이트 중인 것처럼 서로를 보고 있네요. 지영은 웃었지만 그 안에는 뭔가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호기심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형식을 깨고 민지가 가져온 카드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게임이었지만 도발적인 질문과 가벼운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도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었지만 그 맥락에서는 더 큰 무게감을 지녔습니다. 질문들은 무해했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캐주얼한 환경에서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공유하게 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가장 대담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현수가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어지면서 말이죠. 아마도 오늘 밤 여기 온 것일까요? 모두가 웃었고 긴장은 더욱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나는 지영이 편안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밤은 묘하지만 흥미로운 균형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가벼움과 강렬함이 교차했죠.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는 민지와 현수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우리와 대화하면서도 시선을 유지하는 방식을요. 그들은 이 과정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었고 영감을 주는 신뢰의 수준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경험을 더 물리적인 단계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모든 것이 차분하고 존중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요되는 것은 없었고 모든 것이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지영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준비 안 됐다면 괜찮아. 그녀는 감정과 긴장이 뒤섞인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우리의 관계 기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탐구하고 함께 발견하며 더 강해지는 것이었죠. 그 다음 몇 분은 감각의 혼란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섬세하고 존중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신중하게 고려되었죠.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서두름도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연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지영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밤이 마침내 끝났을 때 우리는 함께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이번에 차 안의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이해로 가득 찬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운전하며 나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당신은?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일어난 일을 곱씹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더 좋았어.
집에 도착한 후 우리는 나란히 누워 속삭이며 그 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을 다르게 했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느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필터 없는 대화였고,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지영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이런 경험은 내가 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제게는 모든 걸 의미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가슴속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믿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내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평소보다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단지 내 기분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변화한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내 옆에 누워 있었고 눈은 감긴 채로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며 전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미지의 영역을 건너 더 깊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우리는 나른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좋은 아침.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평온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좋은 아침.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그렇게 앉아 아무 말 없이 전날 밤의 여운이 천천히 흘러가도록 두었습니다. 조용한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상쾌했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전날 밤 느꼈던 뜨거움, 신체적, 감정적으로 과는 대조적인 날씨였습니다. 우리는 걸으면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세부 사항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 긴장했었어. 지영은 가볍게 웃으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 그건 당신 덕분이야.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내 옆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 그녀의 말은 나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내가 느꼈던 감정과 똑같았지만 그녀의 입으로 들으니 모든 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도 똑같이 느꼈어.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필요로 했던 거였던 것 같아.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자연스러웠어. 그녀는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웠다고? 확실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내 모든 움직임을 의식한 적은 없었어. 우리는 함께 웃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 의식적이었습니다. 나눈 모든 말, 모든 몸짓, 모든 감정이 증폭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갈라놓는 대신 오히려 더 강하게 연결시켜준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현수와 민지와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섬세하고 배려심 깊게 우리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것이 항상 중요해요. 민지는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바로는 당신들 둘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죠. 그녀의 말이 내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별함. 네, 우리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 전날 밤의 경험은 그것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 주 지영과 나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함께 앉아 우리의 결혼식 앨범을 보았습니다. 사진들은 약간 발해 있었지만 각 사진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여정을 시작했는지를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녀는 우리가 춤추고 있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했던 말 기억나? 그녀는 물었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라고 말했었잖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어. 그 대화는 그 순간 우리가 느꼈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로서의 여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전과 기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전날 밤은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강할 뿐만 아니라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확장되고 진화하며 본질을 잃지 않고도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더 솔직하고 개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순간들에 더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운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몇 주 후 어느 밤, 우리는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태원의 아늑한 레스토랑으로 도시의 멋진 전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지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다시 이런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질문은 나를 약간 놀라게 했지만 그것이 의심이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럴 것 같아. 하지만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야. 그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확인하려고 그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 당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건 우리 둘에 관한 거였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운 것이야. 그날 저녁 식사는 가벼운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 찼지만 우리가 나눈 모든 것에는 내재된 깊이가 있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의식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태원에서의 저녁 식사 이후 우리의 삶은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왔지만 나와 지영 사이에는 미묘하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관계 속에 새로운 차원이 열렸고 그것은 신체적, 감정적 친밀함을 초월한 것 같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시선, 손길, 그리고 고요한 밤의 침묵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민지에게서 걸려온 예기치 않은 전화는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당신과 지영에게 꼭 할 말이 있어요. 뭔가 일이 생겼어요. 그날 우리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지는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으며 평소에 차분했던 현수마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현수를 바라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건 단순히 우리 넷에 관한 것도 그 경험 자체에 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당신들이 부부로서 어떤 모습인지에 관한 거였어요. 나는 지영을 바라보았고 그녀 역시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으로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겐 우리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것은 제가 현수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의문하게 만들었어요. 공간이 갑자기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영은 내 손을 꽉 잡았지만 조용히 민지가 계속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은 저에게 보여줬어요. 아무리 현수와 제가 노력해도 우리의 관계는 당신들이 가진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저를 망가뜨렸어요. 마침내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당신들 탓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감사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길은 여기까지일지도 모르죠. 그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공유한 경험이 이렇게 깊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시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다가올 줄도 몰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것이 그들의 관계에서 균열을 드러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지영도 모든 것을 되새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그녀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들도 우리처럼 선택을 한 거야. 이건 잘못에 관한 게 아니야.
각자가 자신의 경험에서 무엇을 얻는지가 중요한 거지.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한 말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지 깨달았거든. 그녀의 말은 며칠 동안 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담한 모험처럼 보였던 그 경험이 결국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 존중, 신뢰는 끊임없이 돌보고 가꾸어야 하는 것이었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현수와 민지가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최선의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관계의 끝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나와 지영에게 중요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돌보고 가꾸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우리가 함께 누워 있을 때 지영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를 돌보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힘들 때도 피곤할 때도.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 항상.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어떤 반전을 가져다 주든 관계의 강점은 도전이 없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매일 서로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무적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